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먹으면 중금속 배출을 돕는 식품이 있다고요. 네, 이 황사나 미세먼지는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황사나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나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한데,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을 때 꼭 기억을 해야 할 보호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호 장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혈액 내에 염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혈전이 만들어지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 상태는 뭐냐면 혈액의 점도,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1.5리터 또는 2리터까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늘려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그냥 생수를 드셔도 좋고요. 보리차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특히 추천할 만한 물은 저는 녹차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녹차는 꼭 드세요라고 하거든요. 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중금속으로 인한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카페인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커피 또는 알코올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속에 있는 수분을 더 빼내요. 그리고 또 자율신경을 자극을 해서 혈관을 또 더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면 커피 조심, 알코올 조심. 전 보통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미세먼지가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호 장치는요, 이런 중금속을 배출해 줄 수 있고 활성산소를 중화해 줄 수 있는 식품, 그게 바로 내 몸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다시마나 미역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해조류에는 해조산이라고도 불리는 알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마 보면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이런 점액 물질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알긴산이거든요. 근데 이 알긴산이 몸 안에 들어온 중금속을 흡착을 해가지고 배출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런 해조류에는 알긴산 외에도 플로로타닌 그리고 후코이단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중금속을 배출하고 또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하는데 이중으로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끈적끈적한 이런 점성이 있어서 이게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가 손상되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긴산만 본다면 모든 해조류에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많이 함유가 돼 있는 게 다시마예요. 다시마는 건조한 다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g당 20에서 40%까지가 이 알긴산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함유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2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마를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 또는 6시간 정도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이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요. 이걸 다시마 차로 마신다면 이 알긴산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잠깐 끓여서는 알긴산이 우러나오지가 않아요. 아니면 불린 다시마를 채 썰어서 초무침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마 쌈 또는 샐러드 이런 것들로 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다시마보다는 미역 좋아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반찬으로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또 미역이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다라면 미역국을 메뉴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미역국에 홍합을 함께 넣게 되면요, 이 홍합이 아연 그리고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중금속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좀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체내 항산화 효소 글루타치온이라고 아주 유명한 항산화 효소의 합성을 돕기 때문에 이 미역과 홍합은 굉장히 좋은 짝꿍이에요. 냉장고에 꼭 챙겨둬야 되는 붉은색 채소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자, 채소는요, 우리가 충분량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다양하게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내내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배추, 무, 양파, 양배추 이런 백색 채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녹색 채소들, 상추, 뭐 시금치, 깻잎 이런 사실 녹색 채소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붉은색 채소는 굉장히 섭취가 부족한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식물들, 뭐 채소들, 이런 채소들은 라이코펜이나 안토시아닌 또 베타카로틴 이런 천연색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붉거나 약간 주황색을 띠게 되는 건데요. 이런 천연색소들이 공통적인 효과가 바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진할수록 이 항산화 효과가 우수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붉은색 채소들 종류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높은 붉은 채소 3가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비트입니다. 이 비트의 주 색소는 붉은색 베타인이라고 하는 색소인데요. 이 베타인이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그만큼 혈류의 흐름도 좋아져서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해독 효과도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고 사실 맛 자체는 생으로 먹으면 약간 흙맛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가 평소에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식재료는 아니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제 식이요법 상담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입니다. 이 비트가요, 항산화 활성을 수치로 비교하는 오락이라고 하는 수치가 채소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식품이지만 한편으로 약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고 하는 색소는 열에 약하긴 하지만 아주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찌거나 살짝 삶아서 먹으면 뭐 흙맛은 없애면서 사각사각한 그런 고구마 같은 맛 있기 때문에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주스로 먹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붉은색 채소는요, 토마토예요. 뭐 토마토 하면 너무나 뭐 잘 알다시피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색소 성분이 이제 메인이죠. 이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보다도 항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심혈관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식품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이라면 전립선을 보호하는데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의 뭐 탑급인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매일 꾸준히 드시면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특히 이 라이코펜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익혀 먹거나 또 익히지 않아도 생으로 먹는다라고 할 때는 올리브오일 같은 이런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붉은 채소, 추천 붉은 채소는 당근인데요. 이 당근의 핵심 채소는 베타카로틴이에요. 이 베타카로틴은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근 하면 눈 건강 이런 공식이 있듯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효능이 바로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장에 유익균들이 잘 증식하도록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근을 생으로 이렇게 씹어 먹잖아요. 그러면 침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천연 세정제로도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근도 역시 익혀 먹게 되면 이 세포 벽이 파괴가 되면서 이 안에 들어있던 영양 성분들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고 생체 이용률이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 토마토, 당근, 저는 이제 빨간 채소 삼총사라고 하는데 잘 기억하시고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건강한 몸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 입에서만 좋은 음식일지 아니면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일지 이걸 한 번씩만 더 생각하는 이런 작은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식품 그리고 영양 그리고 관련된 건강 정보들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푸드닥터 심선아 TV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